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그걸 감내하시라. 저는 약간은 좀 자신 있어요. 이상 아닐 것 같죠? 원서만 쭉 읽힌 초등학교 5학년 학원 레테 봤는데 결과가 처참합니다. 남은 초등식이 어떻게 보낼까요? 결과가 처참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처참한 것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용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시험 결과도 이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 나이 때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읽기와 듣기가 중간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어떤 레벨 테스트를 받냐, 그리고 어떤 대형 어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받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레벨 테스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터무니없이 어려워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저는 약간은 좀 자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 아닐 것 같죠?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아닐 것 같이 생각할 때 저는 그런데 대치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인사이드 정보 같아요. 이 정도 시험이, 이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모르겠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보는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여학원에서 아니면 영어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 학원에서 지도하는 분들은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기가 죽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기가 죽고 공포를 느껴가지고 여기서는 뭐 배울 게 많은 것 같다. 아이고 우리 애가 부족하구나.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좀 배워야겠다. 여기는 좀 어려운 걸 하나 보다. 뭐 꼭 여기를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거든요. 맞아요. 공포 마케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여기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은 처참하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처참한 것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보통 보면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을 어렵게 내요. 뭐 아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하고 보카가 좀 안 나오게 지금 여태까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원 자체가 그래머랑 보카를 좀 많이 공부시키고 좀 어렵게 공부시키는 그런 학원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는 단서로 봤을 때 이 시험 같은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ading, listening 요 점수 자체도 좀 이제 실제 실력이 발현이 좀 덜 됐을 가능성이 꽤 높다. 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해요.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뭐 책 많이 읽고 또 이제 청독도 많이 하는 게 기본 실력 쌓는 건 맞는데 약간 보면은 90% 정도는 다 채워놓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10% 정도는 문제를 좀 풀어서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저는 뭐 10%도 아닐 것 같은데 이 나이 또래는 몇 퍼센트 정도는 그걸로 좀 익숙하게 뭐 새로운 거를 막 배운다는 개념보다도 시험 보는 것에 익숙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풀이, 짧은 지문 이런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는 시험 보는 걸 레벨 테스트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영어 실력이 좀 깎여 나오는 거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멘탈을 잡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때 부모님이 흔들리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여기 저기에 이제 끌려다니다가 이제 몇 년씩 갈 수가 있다. 이미 좀 흔들렸는데 지금 학원 레테 봤는데 결과가 처참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는 오히려 네. 아마 한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신경 써가지고 막 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뭔데? 몰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약간 양분되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저 지인의 아들이 있는데 네. 레벨 테스트를 여러 군데 봤대요. 네. 보는 데마다 쉬웠다고. 다 떨어졌다고. 저 아이들이 참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근데 막 나중에 보면 90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반대네요. 멘탈이 좋다. 남들이 못할 걸 할 것 같아요. 네. 리스닝은 더 심해요. 초등학생들 애들 저기 시험 거의 리스닝 시험 안 본 애들 있잖아요. 리스닝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저 청독 많이 해가지고 리스닝 되는데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이게 쑥쑥 지나가가지고 에? 하다 몰라 뭐 이거 하는데 또 나오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못 풀었다. 그리고 한 문제에 막 한 듣기에 2개씩 문제 나오는데 그거 몰랐다. 막 그냥 지나갔다. 옆에가 뭐 시끄럽게 했다. 아니면은 뭐 정신이 없었다.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심각해요. 초등학생들은 거의 이런 문제로 몇 개씩은 날리거든요.
그런 것만 몇 개씩만 날리지 않아도 이게 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특히 리스닝은 경험이 조금 더 차이를 많이 일으킨다. 네. 그래서 조금만 몇 가지 이제 리스닝 문제를 좀 푼 아이들은 좀 잘 보고 전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좀 처음부터 헤맨다. 그게 있죠. 근데 보통 리스닝 처음에 들어가거든요. 리스닝부터 헤매면은 약간 아이 입장에서는 뭐야 나 잘 못하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망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냥 다른 것도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네. 처음에 리딩 나왔으면 좀 잘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스닝 때문에 좀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 채드윅 이런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리스닝 키워 보면은 이 점수가 왜 이래? 이게 얘가 본 게 맞아 이게? 그냥 순수로 그냥 그 네. 내용을 네. 야 우리 같이 그 내용 이야기해 보자. 뭐 집에 키를 두고 왔어 하면 다 이해하고 뭐 그냥 샬라샬라 될 애들인데 네. 틀리잖아요. 네. 막 70점 나오고 그래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으로 다 판단하기엔 좀 약간은 뭐 이제 문제 푼 경험이 좀 너무 적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진짜 보여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5학년, 6학년 때 AR 지수 3.4점대, 5점대 이런 거 좀 읽어 놓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영어라는 그 중고등학교의 그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되니까 그 미래가 정말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열심히 읽는 거를 조금만 지속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지속을 해놓으면 딴 건 보시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레벨 테스트는 좀 악한 면이 있어요, 솔직히.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학원 레테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학원 레테를 본다는 건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 표용하는 분들한테는 이 어떤 기준점이랄까, 잘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테스트라든지 뭔가 지표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지도를 하다 보면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부모님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랑 얘기를 해서 대치 지역에서 좀 이름나는 학원들은 다 이제 다닐 수가 있는 아이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한 6학년 그때 아이들을 보면 읽는 책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읽냐면 Land of Stories라든가 아니면 Warriors라든가 딱 보면 좀 두꺼워요, 책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챕터북에서 좀 후반, 이제 챕터북이랑 좀 익숙한 아이들이 읽는 두꺼운 챕터북을, 아니면 펄시 잭슨 시리즈라든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가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꺼운 책을 읽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 레벨 테스트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학원이나 혹은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휘랑 문법이 점수가 낮게 나와요. 요거는 약간은 감안을 하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약간은 집에서 수영을 하다가 약간은 이제 무대를 나간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집에서만 노래 연습하다가 지금 전국 노래자랑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은 뭐 음정, 박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섹션별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항상 이제 그래머랑 보캐블러리는 낮단 말이에요. 요거는 보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분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의 객관적 위치가 어떻게 되냐? 다른 아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문법이나 어휘는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을 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시험 같은 걸 거의 안 본 애들은 처음에 이런 시험 같은 걸 시간 재고 그 푸는 훈련 같은 거를 아예 안 한 경우에는 약간은 요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점수가 내 실력보다 좀 낮게 평가가 됐을 거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시험은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만 시간 재고 푼 다음에 틀린 거 검토하는 정도 하고 다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꽤 오를 거예요. 요거를 감안하시는 게 맞다. 남은 초등식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두꺼운 챕터북을 목표로 열심히 원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여기 워딩된 것만 보면은 과거에 쌓아놨던 거를 다 부정하실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네.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 여태까지 아이가 지금 재밌게 읽은 경험도 있고 감정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네. 그 원서 읽기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틀린 방법이야. 결과가 처참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면적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이게 중등 뭐 학습형 학원을 가면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게 다 모든 거를 다 잘하고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희생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면 어떤 게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은 이제 그 영어의 기본을 쌓고 읽기 능력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책과 좀 친해지고 책을 읽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뭐 이야기라든가 뭐 삶의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배워왔어요. 이걸 하다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어휘, 특히 한글로 어휘 뜻 아는 거랑 이 K문법은 전혀 뭐 별로 관련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차원에서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어디 특정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안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시게 되면 그 나중에 수능으로 가는 그 그림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법이라든가 뭐 어휘는 나중에 만들어도 가능하고 오히려 그때 더 효과가 높아요. 이제 분석적인 부분에서 문법 같은 건 분석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학교 갈 때쯤이면 더 좋아지잖아요. 계속 좋아져요. 그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리딩을 안 쌓아놓는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컴백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많이 읽어놓으면 나중에 수능 1등급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지금 이걸 꺾어놓는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막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솔직히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는 약간 누수가 있더라도 저기 나오는 것처럼 문법 그리고 보카 이거 일정 부분은 좀 이제 실력이 좀 향상이 덜 된다는 걸 안고 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큰 그림이 잘 그려진다. 만약에 저는 가능하다면은 지금도 잘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더 많은 성취를 원하신다 하면은 그 전에 했던 거를 더 많이 시간 투자해서 더 집중해서 더 즐기는 식으로 하면은 괜찮겠다. 어휘 문법에 이제 이거를 하는 것도 효용이 있어요. 배우는 게 있지만 그걸 하게 되면 여기 발을 디뎌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실은 할 일이 많으니까 네. 이 전에 했던 거는 훨씬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읽기 속도가 안 나와서 뭐 수능이랑 내신 이런 거는 힘들 거라고 전 보거든요. 문법을 먼저 키워놓고 어휘 문법 먼저 키워놓고 그 읽기를 나중에 이게 올린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건 더 힘들다. 차라리 선택을 하면은 읽기를 먼저 키워놓고 네. 어휘 문법 약간은 그래 이거 알고 있어 나 이거 한 거 알고 알아. 달고 간 다음에 인지가 좀 더 성장하고 분석력 같은 게 좋아졌을 네. 때 그때 이거는 따라잡는 게 더 용이하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중등 내신을 손해를 좀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손해를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해 보시고 나중을 위해서 그걸 감내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좀 세긴 세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약간 특히나 이제 중학교 이제 입학하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내신 이런 거 나오는 학교 중에 문법 중심으로 네.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도 하나 있는데 S 여중. 쑥. 거기 가면은 여기 레벨 테스트 봐서 어느 학원에 가나 최상급 나왔던 애들도 뭐야 이거 왜 60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애들 그래갖고 그때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영어 해온 방향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 많이 해서 또 문법만 뭐 주구장창 해서 고등학교 때 되면은 초등학교 때 쌓아놓은 거 독해노력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갖고 고생하고 이런 애들 워낙 많이 봐갖고 일단은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중등 내신에 좀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줄인다고 할지라도 문법도 좀 공부도 해야 될 거고 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하는 방법을 언제쯤에 조금 변화를 줘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지 변화를 준다 하면은 지금 이제 뭐 문법이나 이런 거 좀 보완하고 싶잖아요. 어휘 같은 거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저희 아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는 그 리딩 책을 풀어요. 리딩 독해서 있잖아요. 그 풀다가 어휘 섹션이 대부분의 리딩 서인이 있거든요. 그 정도 푸는 걸로 하면은 이게 좀 나아질 거다. 굳이 당장에 뭐 이거를 좀 약간은 이거 안 하면 나 불안해서 미치겠어 하신다면은 이거를 좀 보완하시면은 나을 거다. 그리고 이제 레벨 테스트 잘 받고 싶다. 난 이거 못 보고서는 너무 불안해서 나 생활이 뭐 아무것도 안 돼. 하면은 리딩서 같은 거
병행을 조금 얹어서 하시되 주의할 건 뭐냐? 줄글 읽기, 원서 읽기를 주로 가져가시는 거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이거는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법은 품사랑 문장 성분 이 정도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럼 그때 가서 레벨 테스트 같은 데 보는 거는 이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초등학교 고학년 거는 중학교 문법 정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한 권 정도 여러 번 보신다면은 그 정도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데 학습 비율이 중요해요. 원래 주로 가져갔던 원서 읽기를 주로 놓으시고 나머지는 조금씩 보완하는 식으로 곁들이는 거 그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아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원하는 게 뭔지. 자,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얘기는 해줄 수는 있는 거죠. 뭐 큰 그림 자체는 이러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이 나중에 고등학교랑 연계는 별로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이해를 아이가 정확히 하든 안 하든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겠죠 나중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이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스스로 방법을 좀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고 만약에 어휘 같은 걸 공부하다가 너무 지겨웠거나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뭐 맞는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옆에서 살펴보면서 그게 아주 이상한 방법이 아니면 아이가 하는 방법을 이제 지원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일정 부분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을 골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자기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자꾸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이런 부분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생각이라든가 이거는 아이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따라할지 안 할지가 그 보장되는 게 없고 오히려 초등학교 9학년부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일정 부분 상황은 설명하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 고학년 때 되면은 주로 이제 학원 보내려고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때 이제 레벨 테스트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중등 내신은 영어 실력하고 큰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입시의 결과물인 수능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중등 내신을 많이 투자할수록 수능에서 손해를 보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겠지만 중등 내신의 투자를 적게 하시라. 그것을 추천드려요.